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하얀색 개를 끌어안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번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엠마라고 해요. 개를 매우 좋아하죠. 왜 개를 좋아하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은 원래 제가 개를 엄청 싫어했는데 한 특별한 개의 존재 때문에 개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그 개의 품종은 한국의 진도라는 곳에서 난 진돗개라는 개였죠. 바로 이 진돗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고 맨체스터 광역시의 스톡포드에서 나고 자랐어요. 어린 시절은 평범하게 다정한 부모님과 오빠까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또래처럼 장난도 치고 뛰어노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무용학과로 대학을 갔어요.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같은과 동기인 남자친구도 사귀었는데 한국인과 영국인 혼혈의 키도 훤칠하고 정말 잘생겨서 과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면 제가 먼저 그에게 고백했어요. 사실 제가 먼저 고백할 생각은 분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틀림없이 저를 좋아하면서 미적거리며 말 못하는 이 소심한 남자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 이름이 다니엘이고 그는 그냥 보면 예의 바르고 과대도 맡으며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니 좀 내성적인 남자였어요. 전 처음에 재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구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다 가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고 설령 가식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 남자는 여자친구를 외롭게 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인사를 시작하더니 과제라던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저것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와 저는 같은 동아리였는데 그 시기부터 부쩍 제 옆에 앉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그야 누구에게나 친절하니까요. 하루는 동아리 모임이 있을 때 제시카가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다니엘을 좋아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이었죠. 그에게 내일 당장 내야 하는 레포트를 잃어버렸다고 도와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니엘은 자료를 빌려줄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 제시카가 그에게 오늘 밤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뻔한 수작이지 않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뻔하지 제시카의 집에 또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녀를 도와주다가 제시카와 하룻밤을 보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미소를 짓더니 제시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해. 그것까진 내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자료 정리해둔 파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빌려줄게. 그럼 쉽게 레포트를 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제시카가 입술을 찌씹으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다니엘. 너도 알잖아. 다니엘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녀를 외면하는 게 보였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도움을 빙자한 일에도 다 찾아가 주고 도와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저번 도서관에서 저의 레포트를 밤샘에서 쓸 때 도와준 일이 순수한 호감에서였는지 다니엘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날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그에게 저번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할 일이 있는데 어려워서 도움 좀 줄 수 있냐고 했죠. 결국 단둘이 또 밤을 새자는 이야기였는데 그는 왠지 좋아하는 기색을 띠며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저녁을 먹고 하자고 제안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랬어요. 저녁까지 먹자는 제안이라니 도서관이 영화관이나 제 집이었으면 완벽한 데이트였을 거예요. 제가 제시카는 거절해놓고 저는 왜 도와주냐고 묻자 그가 너니까 하는 거라고 아무나 그렇게까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더 친해졌고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했어요. 하지만 수줍어하면서 고백을 못하고 쩔쩔매는 다니엘의 모습에 답답해서 제가 말했죠. 당장 사귀자고요. 그날도 해프닝이 있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그냥 사귀자고 했더니 다니엘이 갑자기 좌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자기가 오늘 꼭 고백을 하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미안해지긴 해서 좀 더 기다렸어야 했나 싶었지만 솔직히 계속 질질 끈 다니엘도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풋 웃으며 누가 고백하면 어떠냐고 말하고 그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가 선물한 건 반지였어요. 커플링이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커플이 되었고 다니엘과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보냈죠. 그는 신사적이고 멋진 남자였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가 개를 좋아하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어렸을 적에 개물림 사고에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개를 정말 싫어해요. 냄새나고 털 날리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나를 관리하기도 바쁜데 개를 관리해줘야 하다니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저는 그의 집 앞마당을 뛰어다니는 하얀색 개를 보고 아연실색을 했죠. 저는 결국 그날 다니엘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몇 번이고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요. 그 후로 다니엘은 제 앞에선 가능하며 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어요. 지나가는 개가 있어도 바라만 볼 뿐 그냥 지나쳐갔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깟 개가 뭐라고 이렇게 싫어해서 남자친구의 동물 사랑을 저지하는지. 그래서 저도 노력해보고자 했어요. 남자친구 몰래 애견 카페에 갔는데 결국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나왔지만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집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맙소사 핏불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디 그가 신사적인 사람이길 바랬지만 그는 반대로 심술궂고 성격이 좋지 않은 남자였어요. 그 핏불은 저만 보면 사정없이 지저대고 밤에도 지저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볼 일이 있어 나가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침을 질질 흘리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왕왕 짖는 모습에 공포에 사로잡혔죠.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이지 그걸 즐기는 그 중년 남자의 태도였어요. 그는 물어 하고 핏불을 부추기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저는 저의 집 울타리가 꽤 높다는 걸 감사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집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다고 했죠. 전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에 계시고 오빠도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당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던 다니엘은 내일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그가 그 망할 중년 아저씨를 혼내주려고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저희 집에 찾아온 다니엘의 손엔 목줄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그의 집 마당에서 본 그 하얀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려던 찰나 옆집 핏불이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과 그의 개를 보고 엄청나게 지저댔어요. 그러자 다니엘의 개가 핏불을 보고선 경계하듯 털을 세우며 저와 다니엘의 앞으로 서지 않겠어요? 저는 이 아이를 왜 데려왔냐고 물었고 다니엘은 며칠만 이 개를 데리고 있어라. 결코 무는 일은 없을 거다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집을 가져왔으니 마당에 풀어놓으면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싫었지만 독은 독으로 물리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핏불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어요. 다니엘의 개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지만 밥을 챙겨주는 할 수 있었고 개의 품종을 다니엘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의 진돗개라고 했고 이름은 진순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진순이에게 저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말한다고 그걸 다 알아듣나 하면서 기가 막혀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도 진순이가 정말 저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가 없어서 그냥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니엘이 돌아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옆집 주인이 저와 마주하자마자 비웃는 것을 시작으로요. 그깟게 자신의 핏불이 금방 죽여버릴 수 있다고 이를 드러내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마다 진순이가 그 중년 남자와 제 사이를 가로막고 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좀 안도감을 느꼈고 그 망할 인간은 코웃음을 치며 어디 잘 해보라고 비아냥거리고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글쎄 그 옆집 핏불이 목줄을 풀고 저희 집 앞을 서성거리다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무래도 울타리 쪽에 개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었는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하필 마당에 있었고 핏불이 저에게 돌진하자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하얀 개가 휙 하고 날아들었는데 바로 진순이었어요. 진순이는 핏불의 목을 물고 단번에 제압했어요. 물론 핏불이 덩치가 더 커서 금방 털어냈지만 뒤로 밀려났음에도 진순이는 물러서지 않고 핏불에게 맞섰지요. 그때 물어 죽여버려 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고개를 돌리니 마당으로 나온 핏불 주인이 신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우선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부터 꺼냈어요. 미친 듯이 물고 뜯으며 싸우는 두 개를 보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바로 불렀죠. 그 사이 진순이의 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어떡하지 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도 물러서지 않은 진순이는 오히려 맹렬하게 덤볐고 결국 핏불은 상처 입고 깨갱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죠. 그러자 그 미친 핏불 주인이 저딴 쬐끄만한 잡종 따위에게 지냐고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인가 싶어서 열받은 저도 그 입 닥쳐요. 그리고 우리 진순이 잡종 아니에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때 남자친구가 왔고 그 무렵 개들의 싸움은 거의 결정나 있었어요. 진순이의 승리였고 핏불은 들어왔던 개구멍으로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핏불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망할 아저씨가 핏불을 손으로 찰싹찰싹 때리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개한테요. 전 일단 남자친구와 함께 진순이에게 다가갔고 목에서 피가 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 그토록 개를 무서워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진순이에게 어떡하냐고 울면서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차가 왔고 저는 재빨리 차례게 다가가 옆집 중년을 가리키며 마구 소리질렀어요. 저 남자가 핏불의 목줄을 풀어서 내 마당에 침입했고 내 개를 물었어요. 그리고 저 남자는 개 학대범이에요. 일단 개들을 동물병원으로 옮긴 뒤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했어요. 물론 다니엘이 함께 해줬어요. 집에 다행히도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핏불 주인의 자격도 박탈됐죠. 진순이는 치료를 좀 오래 받아야 했는데 핏불에 이가 좀 깊게 박혀버려서 피가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전 진순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다니엘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누워있는 진순이를 보니 그만 눈물이 났죠. 다니엘은 너무 걱정 말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다 털고 일어날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의 말대로 진순이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금세 회복했고 저는 그 후 온갖 간식과 고기를 사 다니엘의 집에 방문했어요. 다니엘의 집엔 진순이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진돗개 2마리가 더 있었어요. 바로 진순이의 새끼들이었죠. 진순이는 엄마였던 거예요. 저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진돗개 아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고 말았어요. 개를 싫어했던 과거를 잊어버린 저였죠. 저는 진돗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영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진돗개는 정말 알면 알수록 멋진 동물이었고 충성심이 매우 높으며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경찰견으로는 쓸 수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기 기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진돗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는 다니엘처럼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개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진순이가 저를 어떻게 구해냈고 어떤 개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녔죠. 저를 아는 제 가족들은 본인이 맞냐며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전 진짜 개라면 질색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순이 덕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고 진순이의 용맹함이 저에게에 대한 나쁜 추억을 사라지게 해준 거예요. 진순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핏불에게 분명 물렸을 거고 그 후로 개를 더욱더 혐오하기만 했을 거예요. 전 그 후로 다니엘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다니엘이 멋진 성품이었기 때문에 진순이도 그렇게 예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데이트할 때 필수 코스로 애견 카페는 반드시 들리게 되었어요. 반려견까지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진순이도 자주 데려갔고요.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외견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전 그럴 때마다 진돗개에 대해 설파했죠. 전 많은 영국인이 진돗개가 얼만큼 사랑스럽고 똑똑하며 신사적인지 잘 알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훈련을 잘 받은 진순이는 다른 개에게 위협적으로 굴지 않고 함부로 다가서지 않은 채 자기 냄새를 맡게 해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너무 활발하게 들이대는 개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하면 살며시 저의 앞으로 와 그 개를 막아섰어요. 전에 핏불 앞에서 저를 지키듯 또 그 개에게서 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갈수록 진돗개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결국 흑구 1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입양하러 간 농장은 개들이 뛰어놀기 좋게 넓은 잔디가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어요. 황구, 백구도 있었지만 검은색이 매력적이어서 흑구를 택했죠. 사실 다니엘의 백구를 입양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어미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커서 농장을 찾았어요. 그렇게 다니엘과 저는 진돗개 커플이 되었고 저는 흑구에게 진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키웠어요. 진구라고 지은 이유는 왠지 진순이와 커플로 짓고 싶었고 진구는 늠름한 수컷이었거든요. 저는 다니엘과 산책을 자주 다니며 개 산책에 대한 매너를 배우고 진구를 함께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산책뿐만 아니라 개 수영장까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다니엘과 함께 수영장에 갔죠. 개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에겐 정말 신세계인 게 정말 온갖 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좋기도 했지만 아직 개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게 아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진순이와 진구가 저를 지켜주었어요. 아무래도 진순이와 진구 외에는 아직 만지거나 닿는 게 망설여지고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는 성격이 제각각이라 그중 꼬리를 치며 활발하게 달려드는 사람, 좋아하는 개도 많았는데
저에겐 너무 부담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순이와 진구가 조용히 제 앞을 막아섰고 그 두 진돗개는 매너조차 좋아서 저뿐만 아니라 어린 동물이나 아가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주변을 훑어보며 경계를 했어요. 애견 카페나 수영장 산책 중에도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경계하고 주인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개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진돗개가 개 중 최고라 생각해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첫 번째 개이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사실이고 진돗개가 좋은 개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전 앞으로도 진돗개를 사랑하고 그 똑똑함을 널리 알릴 생각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한국개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삽살개와 풍산개예요. 아직 두 견종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진돗개를 포함한 세 견종 모두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삽살개는 귀신을 쫓는 수호견이라 하고 풍산개는 북한 출신의 용맹한 토종개라고 하더군요. 세 마리 개 모두 한국 출신이고 사람을 지키는 용맹한 개라는 것에 감격했는데 셋 다 충성스럽고 추위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전 진순이와 진구와 다니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꼭 풍산개와 삽살개를 만나볼 거예요. 진순이와 진구도 자신의 모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좋아하겠죠? 전 지금도 학교 가는 것 외엔 진구를 항상 동행해서 어디든 다니고 있어요. 마당에 풀어놓고 키울 수 있지만 집 안에서 키우고 있고요. 다니엘과 함께 캠프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서 함께 자고 항상 함께하는 멋진 반려견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다니엘은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진순이와 진구가 같은 식구가 돼서 진돗개 가족이 될 예정이에요. 합사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진순이와 진구는 자주 만나서 논 사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개가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돗개를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그 만남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당신의 진돗개는 인생에 있어서 멋진 나날을 선사해 줄 거랍니다. 다니엘, 진순, 진구 모두 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쭉 함께하는 나날이 되기를.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